년 이저 금투세 이게 사실은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거래세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게 조세정에 맞다.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 이건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정에 맞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그 원칙 하에서 당시 부총리께서 이 법안 발의했었고 부총리가 이 합의의 주체였었죠. 저는 18년에 했고 2020년에는 법안을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그때는 20대 들어와서는 제가 법안을 안 총대를 냈습니다. 그때 총대를 맸었잖아요. 저는 부총리께서 총대 내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조세정에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후한무치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부총리가 그러면 후한무치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는 제가 법안을 내지 않았다는 조세 말씀을 소위에서 드립니다. 충분히 논의를 할 거기 이게 이 법안 부총리가 낸 법이잖아요. 이 방향에서 예. 맞잖아요, 그건. 예,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이 견해가 다릅니다. 뭐 조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예. 다른 것 좀 물을게요. 우리가 이제 개방형 통상 국가의 레일 위에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 국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호무역주의, 미중 패권 갈등, 결국은 이게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 것, 이거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께서 지금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대통령께서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한국판 인태 전략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베가 창안하고 트럼프가 받고 바이든이 계승한 이른바 대중국 견제 전략, 대중국 고립 전략 이거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존중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확대 발전돼야 된다는 취지의 그건 뭐 그냥 있었습니다. 언론적인 이야기이고 인태 원칙적인 전략을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문가들이 노골적인 중국 견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일방의 편을 들어서 돌격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맞을까요? 경제 걱정 안 됩니까? 의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아니 노골적으로 대중국 견제 전략에 우리가 돌격대처럼 지금 나서 버렸는데 어떻게 이 경제가 걱정이 안 됩니까? 기업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경제계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 되는 제품이 품목이 2,430개. 무려 100%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는 게 500개가 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상당수는 중간재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건을 못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팔 수 있는 물건을 못 만든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70% 이상이 2,433개, 무려 100%는 500개 이상이에요.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의 편에 서서 더구나 지금 미국이 아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영 외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정부든지 특정 진영 고립해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이 경제 협력 관계나 외교 정책을 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진영 외교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경제계에서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계가 지금 정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게 하도 이 정부 들어서도 수사해가지고 사정정국을 하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혹시 우려가 있다면은 그런 우려가 없도록 특정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의 쏠림 이건 되게 위험하다. 우리 경제에 위험하다. 이런 외교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시장과 공급망의 확대를 통해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한 시점.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런 일방 외교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운영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적을 해 그게 주신 것 달라서 같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뭐가 다르질 않아요. 제가 보기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국정과제 3호로 내세운 것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무슨 상식과 공정의 영역입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정쟁화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그 대정부 질의 때나 국정감사 때 이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고 재생에너지 지금처럼 이 정책을 가지고는 장차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방금 정책은 예산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다 깎아놨어요. 다 잘라놨어요. 그래놓고 무슨 재생에너지 줄이지 않을 거다. 재생에너지는 계속 부양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후대응 기금만 보더라도 한 750억 삭감을 해놨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4, 5년짜리 사업들 기후예산과 관련해서 이것도 다 중단시켰어요. 다 삭감하고 한덕수 총리 새 정부 수소경제정책 방향 발표했는데 말만 좋아요. 솔직히 뭐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구체적으로 수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해서 목표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 이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분명하게 액수까지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그린 수소 전환 사업 이 예산도 지금 깎아놨어요. 잘라놨어요. 말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악당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하위권으로 밀려버렸잖아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 저 국가의 순위에서 우리가 하위권으로 밀려버렸잖아요. 지난 정부에 세웠던 2030년의 탈탄소 이 계획도 부족했어요.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예산이 없으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정부 모든 시장에 주는 신호가 되는 거고 당연히 정부가 예산 편성 안 하면 이 산업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다른 부처들도 읽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읽게 돼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말씀드릴까요? 예. 예, 우선 기후 대응 그리고 탈탄소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그게 또 우리 국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다.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 감액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취지를 퇴행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을 할 때 연차별 그 투자 계획을 고려를 하고 또 그동안 집행 부진이나 유사 중복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안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투자 적정화에 필요한 소요는 담았고 어떤 부문에는 시장 성숙에 따라 수요가 좀 줄고 또 투자 단가가 이제 하락하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사에 임하겠습니다.